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진상 확인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없는데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져야 했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참사 1주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해외에서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짚어낸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시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청은 고사하고 예고편조차 시청이 불가능한데요. 이는 윤석열 정부가 원천적으로 철저하게 봉쇄하고 나선 거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인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통해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극을 집중 조명한 2부작 다큐멘터리 클러시가 공개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휴대폰, CCTV, 바디캠 영상 등 무려 1,500시간 분량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 녹취를 재현하며 정부 대응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참사가 벌어진 한국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볼 수 없는 상태인데요. 파라마운트 플러스 누리집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온 공식 예고편 영상에 재생 버튼을 눌러도 오류 화면만 뜰 뿐입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처럼 독자 플랫폼으로 런칭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토종 OTT인 티빙의 브랜드관을 여는 식으로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러시 컨텐츠 제공과 관련해 티빙 쪽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당시 긴급한 현장을 담은 영상을 통해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극을 재현했는데요. 공식 예고편 영상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라는 현장 구조대의 절박한 목소리나 살려달라는 비명이 빗발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갔다 혼자 살아남은 미국 학생, 인파에 파묻혀 전신 마비를 겪었던 한국인 일러스트레이터, 군중 속에서 의식 없는 사람들을 끌어냈던 미국 병사들의 인터뷰도 포함됐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작진은 참사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았습니다. 공동 총괄 프로듀서인 제프 짐발리스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잦은 시위로 인해 대규모 군중을 다루는데 매우 잘 준비되어 있고 경험도 많은 나라인데 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때는 예외였는지를 물어야 한다. 두 참사의 분명한 공통점은 참석자와 희생자 대부분이 젊은 세대였다는 점이라고 짚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통제를 해야 했던 경찰 인력이 축소됐고 그 인력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해 투입되면서 이런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참사의 원인이 정치적일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 무리한 대통령 과잉 경호가 빚어낸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인재였던 겁니다. 과연 이 다큐멘터리를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통제와 억압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이런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건 뭐 하나마나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하나하나다? 예, 이게 뭐 어떻게 해보기가 굉장히 힘든 수치다. 이 정도면 25%면요. 서울의 긍정이 25%다. 네, 25%면 아마 이게 탄핵 직전에 그 정도. 민심의 흐름의 방향. 그렇죠. 탄핵 국면까지는 들어가기 전이지만 거의 거기에 근접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탄핵 국면 초기 수준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가 되는 내각제에서는요. 예, 그 국회 해산하고 총선 다시 하는 그 수치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 그 전에 30%는 그래도 넘었거든요. 긍정 지지율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쭉 보니까 예. TK도 그렇고 PK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요, 특히 보수 지지층들이 네. 이렇게 지지율이 낮을 줄 몰랐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좀 지긴 지겠지.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나도 좀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데 주변에 그래도 꽤 지지하는 것 같으니까 만화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지만 이게 부정으로 찍지는 않고 있다가 네, 그러고 있다가 딱 보니까 다 그렇거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상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대세처럼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는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예. 웬만한 변화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현주 전 국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지지율이 25%를 기록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근접하고 있을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이 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25%는 내각제에서는 국회 해산하고 총선 다시 하는 그 수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전 의원은 서울이 그전에는 30%는 그래도 넘었다며 특히 보수 지지층들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을 줄을 몰랐던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좀 지기는 지겠지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다며 마음에 안 드는데 주변에 그래도 꽤 지지하는 것 같으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제는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웬만한 변화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종로 출마설을 두고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일갈했는데요. 현재 검찰 사정정국을 이끌며 대한민국을 정쟁의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총선 출마를 하느냐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검찰 사정정국을 벗어나지 못하면 가망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앞서 이날 한국갤럽은 최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지역 지지율이 2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말해 뭐랄까요?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이현주 전 의원의 말처럼 탄핵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 금방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가요. 예, 여론조사. 예. 그것도 이미 그 보궐선거로부터 한 일주일 다 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17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한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좀 반등했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저 어디선가 그런 그 조사도 본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 네. 예. 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을 겁니다, 아마 평가가. 국민 여론 자체가. 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예. 뭐 여당 텃밭이라면 모르겠는데. 종로. 정치 1번지 종로. 거기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사실 대선 근데 후보들이 가는 야, 이게 일단 서울 종로인데. 그리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검사 동일체라든가 지금 어떤 사정 정국이라든가 이거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어마어마하고 국민들이. 저는 이번에 보궐선거 참패 이전에 또 영장 기각이 되는 과정, 영장이 기각된 것도 그렇지만 그 전에 이렇게 과다하게 과잉되게 막 그것을 국회에서 예, 한동훈 장관이. 정쟁화하는데 앞장선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이 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끌고 가는데 굉장한 지대한 공이 있는 분이에요. 예. 오히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 저는 이번 보선 참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이다.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검찰 중심의 사정 정국을 벗어나지 못하면 전혀 이건 나아질 가망이 없는데 예. 왜 다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하냐? 그럼 이거는 기대 난망이죠.